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 북부 아라마르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곳에서 폐질환을 앓는 10살 소년 파르아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죽음의 열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생존 불가능이라고 단언했지만 한국인 기술자 지수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예측 불가한 기적. 도대체 그 태양광 패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명의 한국인이 사우디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우디 북부 외딴 마을 아라마르에는 시계의 초침이 들리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사막의 열기가 지붕 아래로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버거운 오후 2시, 하디르는 손바닥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내며 아들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10살 파르아는 창가 작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희귀 폐질환을 앓는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하디르의 심장도 함께 쿵쿵 뛰었습니다. 파르안 괜찮니? 하디르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피부에 놀라 얼른 물에 적신 천을 꺼내 아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파르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자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디르는 알고 있었어요. 이 더위 속에서 파르안이 낮 시간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길 바랐지만 밖에서는 뜨거운 열풍만이 불어들었죠. 하디르는 낡은 부채를 집어들고 아들에게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그의 팔이 저려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마을에는 정기적인 전기 공급이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마을의 중심가에만 잠시 공급될 뿐이었죠. 하디르의 집은 그마저도 공급받지 못하는 외곽에 자리했어요. 그에게 남은 건 자신의 두 팔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별이 많이 보일까, 아버지? 파르안이 물었어요. 하디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하늘이 맑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북극성도 보이겠지. 파르아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낮에 열기가 가라앉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 되어야 숨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야 비로소 파르아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가끔은 작은 촛불을 켰지만 그마저도 제한적이었어요. 촛불이 만들어내는 열기조차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었으니까요. 하디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마을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아버지. 파르안이 하디르의 손을 잡았죠. 팔이 아프실 텐데. 하디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조금만 더 견디자. 해가 지면 시원해질 테니. 하디르의 눈가에 맺힌 땀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깨물며 팔의 통증을 참았죠. 아들을 위해선 더 큰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하디르는 쉬지 않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단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차량이 마을의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태양광 기술 봉사단이었어요. 15명의 인원 중에서 지수는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3번의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곳의 풍경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죠.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지수는 중얼거렸어요. 사방으로 펼쳐진 황토빛 모래와 드문드문 서 있는 흙벽돌 집들,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적막감. 서울의 번잡함에 익숙한 그녀에게 이곳의 고요함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팀장 민수가 현지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장비를 정리하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마을의 공공시설 3곳 학교, 관공서, 의료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했죠. 지수 씨, 내일부터 현장 답사를 시작할 거니까 오늘은 숙소에서 장비 점검만 하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마을 외곽으로 향해 있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집들보다 더 낡고 외로워 보이는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물통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시설 답사를 마치고 홀로 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녀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죠. 어제 본 그 집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가에 서 있던 하디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입니다. 마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러 왔어요. 하디르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은 대상이 아니겠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수가 솔직히 대답했죠. 혹시 집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디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실내의 열기가 그녀를 덮쳤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죠. 안쪽 방에서 어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디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폐가 약해서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지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파르안을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이가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책 한 권이 아이의 손 옆에 놓여 있었죠. 안녕,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뭘 읽고 있니? 별자리 책이에요. 파르안이 대답했어요. 밤에만 읽을 수 있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빛이 부족해요.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어요. 전기라는. 그녀는 밖으로 나와 하디르와 이야기를 나눴죠. 공식 대상 목록에는 없습니다. 지수가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지수는 팀장 민수에게 하디르의 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수 씨,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이미 설치 대상은 확정됐어요. 비표준 대상에 개입하면 현지 정부와의 약속도 어긋나고 다른 주민들의 불만도 생길 거예요. 지수는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별빛이 파르안에게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설치 계획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 곳의 공공시설에 설치할 장비들을 살펴보니 약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만약 이 장비들의 일부만 조금씩 줄여서. 그녀는 계산을 시작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죠.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동료 엔지니어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한 집을 방문했는데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순 없잖아요.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이요? 지수가 되물었습니다. 그 규정이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도 옳은 말임을 알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지수 씨, 개인 감정을 업무에 너무 개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지수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문가.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인간이잖아. 그녀는 자문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감정적인 목소리였죠. 점심시간 지수는 다시 하디르의 집을 찾았습니다. 파르안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위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죠. 안녕 파르안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때? 파르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어요. 조금 더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밤이 되면 나아질 테니까요. 밤에 주로 뭐하니? 지수가 물었죠. 책을 읽어요. 별을 봐요. 그리고 꿈을 꿔요. 파르안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요. 지수의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디르가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수 씨 하디르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그냥 파르안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디르는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의 빛이 있었죠. 이 아이가 밤에 살 수 있는 건 별빛 덕분입니다. 하디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별빛으로 숨을 쉬죠. 자연의 빛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는 파르안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몸으로 이토록 큰 고통을 감내하는 아이.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전문성과 규정만을 내세우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기술자인가 사람인가? 지수는 마음속으로 물었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파르안의 이마에 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도 미소 지었죠. 당신이 별처럼 빛나요. 파르안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하디르가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지수씨 무리하지 마세요. 하디르가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지수는 알고 있었죠. 그들은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요. 프로젝트 현장으로 돌아온 지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파르안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그런 지수를 한참 지켜보다 말을 건넸죠. 결정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설치팀과 함께 첫 번째 공공시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에는 이제 막 첫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르안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겠지. 갑자기 어떤 인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하디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하디르 씨?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놀라 물었어요. 하디르는 말없이 지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던 동료들이 멈춰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지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 씨 하디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선 부탁해야 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이 두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보고 다가왔어요. 파르안이 오늘 너무 심해졌습니다. 하디르가 계속했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해요. 의사는 냉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하디르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절망과 비통함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지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디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디르 씨. 제발. 하지만 하디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민수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죠. 일어나세요,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규정상 어렵다는 것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설치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수는 하디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규정과 인간성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녀를 찢어놓고 있었어요. 기술자로서 그녀는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이 아버지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지수 씨, 민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의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그 집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민수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죠. 지수 씨, 그건 내 책임입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내 개인 장비를 사용할게요.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디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주변에 모인 동료들 사이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나도 돕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내 개인 장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공식적으로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내 발전기도 쓸 수 있어요. 하디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의미였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지수가 말했어요. 먼저 해내고 나서 이야기해요. 밤 10시 마을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작은 손전등 빛만이 하디르의 집을 향해 흔들리며 나아갔어요. 지수와 준호 그리고 자원한 3명의 동료가 필요한 장비를 들고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죠. 공식 계획에는 없는 임무였기에 그들은 마치 밤도둑처럼 숨죽여 움직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한 동료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디르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디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파르아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지수와 동료들은 장비를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몰래 제공한 소형 태양광 패널 2개와 배터리, 그리고 각자가 가져온 개인 장비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고 배터리는 안쪽 방에 두는 게 좋겠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소형 팬과 LED 조명을 연결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손전등 빛 아래서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죠. 지수는 전선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파레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작업에 집중했어요. 배터리 연결 완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패널 설치도 끝났어요. 다른 동료가 지붕에서 내려오며 말했죠.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최종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작은 회로를 완성하는 순간 그들이 가져온 소형 LED 조명이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은한 불빛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의 날개. 너무나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이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전기가. 하디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파르안의 방으로 다가갔어요. 지수와 동료들도 조용히 그를 따랐습니다. 파르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의 변화를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곧 그의 눈이 커졌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하늘 말고도 불빛이 있네요. 하디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그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파르안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전기인가요? 파르안이 물었어요. 그래, 내 아들 하디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더 시원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파르안은 이해하기 힘든 표정으로 지수와 다른 기술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죠. 고마워요, 파르안이 말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겠네요.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파르안. 이제 너는 낮에는 쉬고 밤에는 빛 아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장비 사용법을 하디르에게 설명했어요. 간단한 유지보수 방법, 배터리 관리 방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번호까지. 모든 것이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들은 조용히 하디르의 집을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우리 잘한 거죠? 준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은 파르안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어젯밤의 비밀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공공시설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멀리서 서둘러 오는 민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씨, 큰일 났어요. 민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현지 책임자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하디르의 집에 장비를 설치한 걸 알게 됐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을이 작잖아요. 누군가 목격했나 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관리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흐메드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옆에는 지역 공무원 2명이 서 있었죠. 지수씨, 아흐메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밤 승인 없이 마을 주민집에 장비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부인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아흐메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당신은 프로젝트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설치는 승인된 목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집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희귀 폐질환을 앓는 아이가 있었고 전기 없이는 그 아이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규정을 어긴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흐메드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죠. 즉시 그 장비를 철거하고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흐메드 씨 너무 가혹한 조치 아닙니까? 우리 팀원이 실수를 했지만 그 의도는 순수했어요. 아픈 아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죠.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모든 주민들이 개별 설치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에겐 그럴 예산도 인력도 없어요. 지수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르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젯밤 처음으로 전기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던 아이의 환한 표정. 그 빛을 다시 빼앗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아흐메드 씨,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결정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만큼은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그건 제 개인 장비이고 프로젝트 물품이 아닙니다. 아흐메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규정은 분명합니다. 모든 설치는 공식 승인이 필요해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한 현지 주민이 들어왔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씨, 봐주세요. 그 주민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어젯밤 일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흐메드는 놀란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파르안이 처음으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아래에는 아랍어로 사막의 불을 켠 한국 기술자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이게 무슨... 아흐메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그 주민이 말했어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흐메드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 씨, 당신이 일으킨 문제가 더 커져버렸군요.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섰어요.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죠.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흐메드 씨,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한 아이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요. 아흐메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공무원들과 아랍어로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결정을 내렸죠. 장비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규정 위반은 묵과할 수 없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파르안의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제 결정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파르안과 하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지 2달, 지수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3달간의 감봉 조치를 내렸고 새로운 국내 프로젝트로 배치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규정을 어긴 엔지니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르안의 환한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지수는 회사 책상에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 씨, 해외에서 온 우편물이 있어요. 사무실 직원이 낯선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보낸 사람 주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툰 영어로 쓰인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안녕하세요, 지수 씨. 제 이름은 파르안입니다. 지금 저는 공부 중이에요. 전기 불빛 아래서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기침도 덜해요. 의사 선생님이 전기 선풍기 덕분에 공기가 더 깨끗해져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패널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디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매일 아침 지붕에 올라가 패널을 닦는 모습을. 그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수 씨가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 우리 집에 불빛이 켜진 것을 신기해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지수 씨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빛을 가져다 준 여자라고요. 지수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죠. 제가 커서 기술자가 되면 저도 누군가의 집에 불을 켜주고 싶어요. 지수 씨처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매일 별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별빛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제 방에는 항상 따뜻한 빛이 있으니까요.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태양광 패널을 손에 들고 있는 파르안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하디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파르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미소는 더욱 환했죠. 아버지께서 마을에 새로운 학교가 생길 거라고 하셨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학교요. 저도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제게 태양광에 대해 많이 물어봐요. 저는 지수 씨가 알려주신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지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감봉과 징계 그리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편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수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매일 밤 불을 켤 때마다 지수 씨를 생각할게요. 건강하세요. 파르안 올림. 편지의 마지막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작은 태양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죠.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전기불빛 아래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상사였습니다. 지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사우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당신을 지명했더군요. 지수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제가 규정을. 그래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상사가 웃으며 말했죠. 당신의 사막의 불빛 이야기가 현지에서 꽤 화제가 됐나 봐요. 이번에는 소외 지역 가정용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래요. 관심 있나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파르안의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네, 정말 관심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는 오후 아라마르 마을 언덕 위에 세워진 아라마르 청년 기술학교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개교식을 위해 모인 마을 주민들과 취재진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온 관계자들로 인해 평소 고요했던 마을이 활기를 띠었어요. 지수는 청중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한 줄기 빛이 파르안의 방을 밝히던 순간. 그 기억은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지 공무원의 개회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라마르 청년기술학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 교육을 통해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것이죠. 지수는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사우디 북부 지역 소외 마을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일해왔어요. 수백 가구에 전기를 공급했고 마을 공동체에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곳 아라마르에서의 그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특별 영상을 통해 우리 학교의 설립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어요. 스크린이 밝아지며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5년 전 어두운 밤 작은 집 창문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5년 전 한 기술자의 작은 용기가 우리 마을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지수와 그녀의 팀이 다른 마을들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모습, 학교와 병원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에 최초로 불을 켜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레이션이 물었죠. 영상이 끝나고 무대에 한 청년이 올라섰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15살의 파르안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하디르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파르안은 더 이상 그 병약했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르안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파르안입니다. 5년 전 제 방에 처음으로 전기불빛이 들어왔을 때 저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불빛은 제게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고 무엇보다 생명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파르안은 계속해서 말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전기 선풍기 덕분에 더위를 견딜 수 있었고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작은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어요. 이웃들도 태양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하디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의 빛이 어렸어요. 오늘 이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입니다. 파르안이 말했어요. 그분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문제보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지수는 감동에 숨을 고르며 자리에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파르안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로 올라갔어요. 파르안이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죠.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파르안이 말했어요. 아들의 전기를 켜준 사람. 지수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르안이 그녀에게 다가와 포옹을 했어요. 그 순간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지수씨. 파르안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어요. 약속 지켰어요. 저도 기술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어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파르안. 하디르도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켜준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지수씨. 그 불빛이 다른 불빛들을 켜고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지수는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밝아졌죠. 더 이상 별빛만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파르안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지수 옆에 조용히 서서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라마르 기술학교에서 공부할 거예요. 파르안이 말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마을에 빛을 전하고 싶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반드시 해낼 거야, 파르안.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이제 그 별빛은 외로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파르안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꼭 그럴 기회가 있을 거야. 지수가 대답했어요. 그때는 내가 내 가이드가 되어줄게.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하나의 작은 결단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차츰 번져 큰 불을 이루듯이. 지수 씨, 파르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규정을 어겼던 것을요. 지수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파르안. 때로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막의 마을은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의 전기를 켜준 한 사람의 용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었죠.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